이 영상은 2020년 여름방학맞이 가우디 10강 라이브 영상의 일부입니다. 맥락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면 연결된 앞뒤 강의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강의를 시작합니다. 안토니 가우디 이름 교정부터 먼저 시작하죠. 옛날에는 안토니오 가우디라고 많이 불리다가 요즘엔 안토니 가우디라고 부릅니다. 안토니오는 이 이름을 스페인식으로 읽은 거고요. 가우디는 굉장히 카탈루냐의 부흥을 원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평소에도 카탈루냐 말로만 이야기하는 것을 즐겨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카탈루냐식으로 읽어주는 게 좋습니다. 실은 가우디 시절에 카탈루냐와, 지금도 그렇지만 카탈루냐 독립운동하는 거 아시죠? 지금도 카탈루냐와 이 마드리드를 중심으로 한 카스티아 지역은 그렇게 사이가 좋지는 않은 편입니다. 긴 역사가 있어요. 18세기에 뭐 독립전쟁, 왕위 계승 전쟁의 쿠데타 세력이기도 했고, 뭐 여러 가지 긴 역사 때문에 그 카탈루냐와 마드리드 간의 이런 굉장히 사이 좋지 않은 것은 아웅다웅한 건 오래졌죠. 그 밑에 써 있는 것이 가우디가 태어난 연도하고 사망한 연도. 1852년에 태어나서 1926년에 죽었으니까 대강 한창 활동하던 시기는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우디의 인생을 살펴보자면 가우디의 가정사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는 건축가라서 실은 네, 어서 오세요. 가우디의 가정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천착하지 않으려고 하는 편인데, 가우디가 실은 굉장히 인간적으로 보면 쓸쓸한 인생을 살았거든요. 보세요. 프란세스 가우디, 이 사진에 나온 인물을 먼저 설명하지 보자면, 맨 앞쪽에 나와 있는 분이, 어떤 책에는 이분이 가우디라고 소개된 책이 있는 걸 봤어요. 우리나라 책에서. 근데 실은 이분은 가우디가 아니라 가우디와 친구였었던 페라 산탈러라고 하는 의사예요. 아주 오래된 친구죠. 가우디 류마티스 이런 것 때문에 이 친구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안토니 가우디는 이 뒤쪽에 있는 사람이 안토니 가우디고요. 그 앞에 있는 게 가우디의 아버지인 프란세스 가우디, 이 앞에 있는 것이 로사 에게아 가우디라고 가우디의 조카딸입니다. 조카딸이라고 그러면 오늘날 조카딸이 그렇게 왜 가족 사진이 이렇게 나오지? 이 구성을 이상하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가계도를 보면 어느 정도 그것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아버지가 프란세스 가우디 세라고, 어머니가 안토니아 코르넷 이베르트란입니다. 가우디 가문과 쿠르넷 가문이 결혼을 했고, 그래서 가우디는 어머니 아버지 이름을 붙여서 안토니 가우디 이 쿠르넷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안토니라고 하는 이름은 어머니 이름을 따고 온 거예요. 원래 스페인에선 카탈루냐 지역의 이 당시의 분위기로 보자면 장남이 아버지의 이름을 물려받는 것이 당시의 전통입니다. 보세요. 로사에게아라고 첫 딸은 딸이었기 때문에 로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 마리아라는 딸이 태어났고, 세 번째가 프란세스크죠. 아버지 이름을 물려받았죠. 근데 네 번째도 프란세스크죠. 이상하죠? 왜냐면 세 번째 친구도 풀네임을 읽어보면 프란세스 가우디 구르넷이고, 네 번째 친구도 프란세스 가우디 구르넷, 이름이 완전히 똑같거든요. 왜 그렇게 될 수 있었느냐면, 부산대에서 제 강의를 들으셨던 분이 없네요. 네, 오늘 재미있게 이야기 한번 옛날 생각하면 다시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세 번째로 태어났던 프란세스크는 보면 2살 때 죽었어요. 그래서 그 뒤에 있는 장남이 죽고 나서 바로 다음에 태어난 프란세스크가 그 이름을 물려받게 된 겁니다. 이 이름, 가계도만 봐도 굉장히 가우디가 살았던 인생을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안토니 가우디는 5번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이 중에 결혼을 한 사람이 첫째 딸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결혼 정년기까지 생존에 있었던 사람이 그 사람 한 명밖에 없거든요. 안토니 가우디는 빼고요. 로사 에게아라는 사람이 결혼해서 음악가였던 호안 에게아랑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로사 에게아, 이 사진에 나온 이 딸이죠. 조카딸. 그래서 이 조카딸은 가우디한테 있어서는 단순히 조카딸을 넘어서요. 왜냐하면 가우디 스스로 74년을 사는 동안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자녀는 없거든요. 근데 이 로사 에게아가 3살 때 어머니가 사망하면서, 매형이 나쁜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왜냐면 이 딸 키우기를 거부했거든요. 그래서 이 딸이 3살 때부터 건축가 안토니 가우디한테 마치 딸처럼 3살 때부터 이 아이를 책임지게 된 거예요. 가우디로서는 이 딸이
자기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지 않았지만은 이 딸이 자기 자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로사에게아 가우디가 젊은 나이에 죽거든요. 젊은 나이에 알코올 중독으로 죽었다고 그랬어요. 벌써 그림에서 보면 뭔가 좀 불편한 데가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키우기를 거부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여튼 가우디가 이 아이를 키우다가 이 아이가 1912년 되면 사망합니다. 가우디의 유일한 혈육이에요. 5남매의 막내로 태어났는데 5형제 중에 4명은 이미 먼저 보냈고 유일한 아랫사람, 손 아래로 있었던 유일한 혈육이었던 로사 에게아도 1912년에 죽으면서 이제 1912년 지나면 가우디가 민간에서 아무 일도 받아 하지 않습니다. 이 이후에도 가우디가 건축 일을 15년이나 더 하거든요. 그런데 바르셀로나에서 제일 유명한 건축가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받아 하지 않았어요. 그건 뭐 가우디의 인생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구엘 공원 있잖아요. 구엘 공원이 실은 공원 아닌 거 아셔요? 원래는 60집이 들어갈 수 있는 고급 주택지로 개발된 주택단지입니다. 그 주택단지 안에 원래는 60집을 분양을 했어야 되는데 딱 한 집밖에 못 팔았어요. 구엘과 가우디의 친구였던 트리아스라고 하는 변호사 한 명이 분양해서 들어오고 분양 사무실로 썼던 모델하우스 그곳이 안 팔려서 에우세비 구엘이 가우디한테 돈을 빌려주면서 준 건 아니에요. 돈을 빌려주면서 이거 하나도 분양이 안 되는데 이 분양 사무실 너라도 들어와서 살아라 그래서 가우디가 거기 들어와서 살게 됐어요. 많은 분들이 지금 구엘공원 안에 있는 까사 무세우 가우디라고 하는 건물이 있는데요. 가우디 설계한 건물로 알고 계신데 실은 가우디가 설계한 건물이 아니라 가우디의 오른팔이라고 불렸던 프란세스코 베렌게르라고 하는 가우디의 동향이었던 건축가가 설계한 건물입니다. 오늘은 대강 이런 분위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가우디가 실은 쓸쓸한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조카딸 지금 사진에 나온 이 조카딸이 사망하는 1912년 이후로는 가우디가 죽을 때까지 15년 동안 오로지 성가정 성당에만 집중합니다. 성가정 성당은 가우디가 43년 동안 손에 잡고 있었던 작업인데요. 성가정 성당의 말년에 그렇게 밀도 있는 작업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실은 가우디의 이런 가정사랑도 연관이 있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저도 애가 둘인데요. 솔직히 말하자면 가우디가 만약에 결혼을 해서 애기 키우고 기저귀 갈면서 건축 일을 했다고 그러면 가우디가 지금 오늘날 보여주고 있는 이 건축 작업의 밀도는 절대 불가능했다고 생각해요. 가우디는 평생 결혼하지 않았고 뭐 자기가 이제 말년에 아버지도 1910년에 사망하니까요. 말년에는 아무런 가족도 없는 상태에서 완전히 건축 작업에만 매진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말년에 오늘 첫 시간이니까 그런 분위기를 좀 알려드리자면 제가 가우디 1928이라는 책을 번역했잖아요. 가우디와 말년에 같이 살았던 사람들 가우디와 함께 일했던 주셉 프란세스 라폴스와 프란세스 폴게라는 두 명의 건축가가 쓴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 가우디 말년의 생활들이 잘 나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스페인에서는 점심 식사를 많이 먹거든요. 아침 식사는 스페인 말로 아침 식사를 데사유노라고 불러요. 데사유노가 무슨 뜻이냐면 아유노가 금식이에요. 금식. 데사유노. 그러니까 금식 후에 먹는 첫 끼니라는 뜻이 아침 식사예요. 그래서 스페인 사람들 아침 식사를 아주 가볍게 먹어요. 아주 가볍게 먹고 그 다음에 뭐 10시 커피 타임 있고 실은 2시에 먹는 식사가 진짜 밥이에요. 진짜 많이 먹거든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라꼬미다. 점심을 라꼬미다라고 하는데 라꼬미다라는 말 자체가 음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많이 먹는 건 꼬미다거든요. 근데 가우디가 라꼬미다로 뭘 먹었다고 1928 책에 쓰여 있냐면 꿀을 바른 마른 토스트 2장. 그걸로 점심 식사를 대신했다는 거예요. 죽기 전에는 크나이프라고 하는 사제이자 박사였던 사람의 식습관, 이것을 따라가고 있었는데 그 식습관이 뭐였냐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의 몸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내 몸을 주장하는 나는 약해지고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를 주장하게 된다. 이런 신령한 식사법을 따르느라고 가우디가 굉장히 식사 양이 적은 상태로 어떻게 보면 가우디가 말년엔 고행에 가까운 생활을 했다고 생각해요. 강의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가우디 10강이기 때문에 이 강의를 들으신 분은 가우디에 대해서 진짜 세세하게 잘 알게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우디의 이런 인생사나 뭐 이런 것 세세한 이야기들을 맥락에 맞추어서 좀 이야기해 드릴 거예요. 가우디가 19세기에서 20세기 사람이라는 게 가우디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이 가우디를 로마 시대 사람인 줄 아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가우디는 사실은 100년 전쯤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근대, 가우디가 대학 졸업할 때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했고 가우디가 바르셀로나에 살았을 때 처음으로 바르셀로나에 전기가 들어왔고 전기 회사가 스페인 최초로 바르셀로나에 생겼거든요. 그리고 전차라는 것도 처음으로 생겼고요. 디젤 자동차도 가우디 시절에 처음 생겼어요. 그러니까 가우디가 살았던 이 시절은 우리가 오늘날이 무슨 인터넷 시절이라고 해서 뭐 개벽, 천지개벽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실은 가우디 시절만 못했을 것 같아요. 생각해보세요. 가우디 시절은 호롱불 켜고 있다가 전기 조명이 들어온 시절이에요. 역마차 타고 다니다가 기차라는 것이 처음으로 등장했고 역마차 타고 다녔을 때 생각해보세요. 승차감이라는 거 최악이죠. 역마차라는 건 비포장 도로에 나무로 만긴 바퀴 돌려서 제가 쓴 가우디 1928 말고 가우디의 마지막 주택 밀라주택이라고 제가 쓴 책에 옛날 책들을 인용해서 주석으로 달아놨는데 제 기억이 틀리지 않다면 역마차로 21시간 걸려서 가던 거리를 기차를 이용하면 3시간 만에 갈 수 있게 되었어요. 1일 생활권이라고 하는 오늘날의 근대적인 이동수단이 사실상 이루어진 것이 가우디 시절입니다. 그 이후로는 속도가 빨라졌을 뿐 기차라는 것이 처음 발명된 건 이 시기라고요. 대단한 시기죠. 자, 한번 살펴볼까요? 가우디의 풀네임은 안토니오 플라시드 기엠 가우디 이 쿠르넷입니다. 가우디 가문과 쿠르넷 가문이 결혼했고 집에서 부르는 이름은 안토니죠. 플라시드 기엠이라고 하는 이름은 세례명이에요. 중간에 있는 이름은 세례명입니다. 혼자서 74년을 사는 동안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7개 등재시켰어요. 미센스 주택, 구엘저택, 구엘공원, 구엘공장단지, 마뜨요 주택, 밀라주택, 성가정성 땅 이렇게 나오는데 미센스, 구엘, 마뜨요, 밀라 성가정성 땅을 제외한 모든 7개의 유네스코 올라있는 이 프로젝트는 다 사람 이름, 그러니까 구엘 가문과 미센스 가문과 마뜨요 가문과 밀라 가문의 집을 지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우디가 별명이 있는데 무슨 별명이 있느냐면요. 부자들의 집을 짓는 건축가예요. 그래서 가우디 시절에 가우디가 만든 구엘 저택 건너편에 살았던 예술가가 한 명 있어요. 그 예술가가 누구냐면 파블로 피카소. 파블로 피카소가 구엘 저택, 여기에도 나와 있죠. 2번째 줄에 있는 구엘 저택. 이 구엘 저택 건너편에 살았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파블로 피카소랑 안토니 가우디랑 사이가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누가 한번 대답해 보세요. 파블로 피카소랑 안토니 가우디가 사이가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당연히 안 좋았죠. 왜냐하면 파블로 피카소는 대중예술을 하는 사람이고 아르테 포뿔랄, 대중을 위한 예술. 어떤 의미에서는 인민을 위한 예술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한 이런 예술을 이야기했었다면 가우디라고 하는 사람은 기독교 전통에 있는 사람이에요. 아직 여전히 기독교 그리고 귀족들의 전통. 우리가 말하는 귀족은 전통적인 귀족은 아니고요. 나중에 이야기할 일이 있겠지만 김은찬 씨 반갑습니다. 김은찬 씨.
나중에 이야기할 일이지만 신흥 귀족을 말하는 거예요. 전통적인 귀족이 가우디 같은 사람한테 일을 맡길 리가 없습니다. 가우디한테 일을 맡겼었던 이분들, 미센스 구엘 바테오 밀라는 거의 대부분 자기 이름의 공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산업자본가들. 구엘도 구엘 공장이 아주 큰 게 있고요. 이 구엘 공장 단지 자체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이죠. 리센스라고 하는 사람은 옛날엔 타일 공장 사장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것은 오해라고 최근에 이야기되고 있고, 증권 거래인. 공장을 가진 사람은 아니지만 증권 거래인이라는 거 완전 새 시대의 직업이잖아요. 굉장히 새로운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리고 밀라라고 하는 사람 역시 굉장히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입니다. 밀라 주택을 지을 당시 밀라 주택을 지어달라고 한 사람이 베라 밀라인데, 베라 밀라의 삼촌이 밀라 주택을 지을 당시 그 앞뒤로 바르셀로나의 선출직 시장이었어요. 제 친구 중에도 밀라 가문에 연관이 있는 사람 한 명 있는데, 밀라 가문 아직도 끝내줘요. 스페인에서. 밀라 가문 아직 끝내줘요. 우리나라로 치면 무슨 백지연 씨처럼 그 스페인의 그란 에르마노라고 하는 제일 인기 있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람, 이 성이 밀라고, 그 사람과 동시에 그 사람이 제일 인기 있는 리얼리티 프로 진행자이자 기자였거든요. 근데 9시 뉴스 진행자 이름도 밀라예요. 둘이 형제입니다. 제 친구는 그 두 형제의 여자 형제의 아들인 사람이 제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밀라 가문 여전히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그래서 제가 밀라 주택 책을 번역할 때 보니까 1900년 앞뒤에 당시에 바르셀로나에서 밀라라는 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미 특권 계급을 의미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시 책에. 밀라라고 하는 사람도 산업자본가로서 굉장히 자본이 컸었던 사람이고, 마테오라고 하는 사람, 지금 바르셀로나에 가면 한 블럭 전체를 한 블럭이 넘지, 2블럭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학교라고 하는 대학교가 있거든요. 대학교? 지금 한국식으로 말하면 산업대학, 산업대, 뭐 이런 이름을 붙인 대학교가 있는데, 그 대학교 캠퍼스 전체가 마테오 씨의 공장이었었던 건물입니다. 뭐 아주 굉장한 부자들. 그러니까 피카소 같은 사람들이 보기에 가우디는 부자들의 부역자예요. 이 사람들은 대중을 위해서, 인민을 위한 예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들의 부역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스페인과 가우디 건축에 관한 가장 정확한 정보를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